네,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이념 편향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당은 자진 사퇴를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색깔론이라며 맞섰는데요. 정치부 박상률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김상곤 후보자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신경전이 좀 상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1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들은 시간이 11시 20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20분 정도는 계속해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좀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드리기로 하고 일단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논문 표절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 130여 군데 그리고 박사 학위 논문 80여 군데를 표절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서 써졌던 논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표현을 빌리면 그대로 베껴서 사용을 했는데 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네, 전형적인 그 우리가 말하는 논문 표절의 패턴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인용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김상곤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각주를 달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일단 해명은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사 받고 박사 받고 이건 다 가짜 인생이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여당 의원들은 그건 좀 인격 모독이자 명예훼손 정도의 발언이다. 좀 그런 발언을 삼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성이 막 오가고 싸움이 오가고 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성이 오가고 논문 표절을 강하게 비판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논문 표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건 사실이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 검증의 잣대가 조금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병역 비리 의혹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철저하게 공세를 해야 되는 것처럼 검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식의 그 논문 표절이 계속해서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그렇다면 이 논문 표절을 볼 것이냐, 실제로 그런 것을 객관화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 과거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부적절 행위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표절까지는 아니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김 후보자 역시 이걸 근거로 나는 논문 표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대가 다시 또 조사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논문 표절 논란이 좀 종식이 될 수 있으려면 서울대의 어떤 새로운 조사 내용이 발표가 돼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논문 표절 논란을 비롯해서 과거 발언을 두고 사상 논쟁도 좀 치열했는데 고성도 오가고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어수선했는데 이 사상 논쟁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김 후보자를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2012년에 교육감으로 재직을 하던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마르크스 혁명론을 소개를 하고 이때 폭력을 선도한다 그리고 폭력을 좀 허용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김 후보자는 당시 강연은 그 프랑스 대입 자격 시험에 출제된 문제에서 발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면 또 더 있습니다. 과거 한미 FTA에 반대를 했다거나 국가보안법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거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종속적인 그런 불공정한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여러 가지 그 사상에 대해서 좀 너무 치우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이 본인은 혹시 사회주의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자 김 후보자는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학자다라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념과 관련한 논쟁은 검증 과정보다는 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 다투는 거 이게 더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보통 후보자와 의원들 간의 검증 예를 들어 우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시절을 보면
계속해서 후보자와 의원들 간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검증을 했는데 이번만큼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 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자 뭐 또 야당 의원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좀 격하게 대립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1시간 20분이 지연이 됐던 이유가 청문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트북에 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이 네, 네, 맞아요. 그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것 그리고 사상에 대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했고 또 청문회 시작 전에 복도에는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뭐 김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 같은 걸 좀 정리를 한. 근데 이걸 또 국회 사무처 직원이 떼냈고 그 과정에서 뭐 야당 의원들도 반발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지연이 됐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했다라는 걸 좀 방증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헤이트 스피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혐오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청문회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당히 극명하게 좀 대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밤중에 청문회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기도 하는 만큼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제 오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한신대학교 재직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증빙 자료 같은 걸 요청을 했는데 이걸 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그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왜 이 자료를 안 주냐. 그러니까 또 뭐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달라. 그런 관행 이야기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오후 10시가 다 될 때까지도 자료 제출이 없어서 이게 유성엽 위원장이 상당히 강한 논조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를 능멸하는 거다. 이런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돼. 버르장머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분위기가 얼마나 사오면지 좀 굉장히 심각했죠. 그렇게 해서 10시쯤에 정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를 하고 이게 밤 11시 30분쯤에 이제 다시 속개가 되기는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없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예. 사실상의 보이콧을 선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문회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상당히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논문 표절이 아니냐? 아니다. 이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 반박을 하면서도 사과 요구를 했다. 근데 또 사과 요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사과하는 이런 모습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야당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굉장히 좀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좀 더 그걸 더 강화하게 만드는 예.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고 또 뭐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논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빌미를 좀 줬죠. 야당 의원들에게. 그렇다면 논문 표절로 사퇴를 했던 그 낙마를 했던 여러 과거 후보자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본인은 괜찮고 그 사람들은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일단은 야당 의원들의 이 공세에도 좀 떳떳한 모습을 예. 보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과연 어떻게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될지 관심이 좀 있는데 여당은 일단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과연 오늘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과연 재개가 되는 시점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예.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의 상황이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있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네. 조 후보자도 역시 짚고 넘어갈 이슈가 많죠. 네, 오늘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조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러 논란에 이미 계속해서 내정된 이후에 여러 논란에 휩싸였는데 음주운전 얘기가 일단 많이 나왔죠. 음주운전을 해서 예전에 고려대학교 근처에서 한번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해명을 내놨었죠. 그때 그 고대 출교 사건 관련해서 학생들을 위로하고 설득하는 자리였다. 거기서 뭐 술을 먹었다. 물론 뭐 음주운전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논란의 재점화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당시 술을 마신 적이 없다라는 학생의 증언을 보도를 하면서 그 논란이
이제 음주운전 논란을 해명하는 것 자체가 거짓 해명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늘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치명적인 의혹이 임금체불이다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임금체불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게 교육부기 때문에 논문 표절 이야기가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는 굉장히 좀 아주 엄격하게 공세를 할 거거든요. 이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본인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사회 이사로 재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인데 그건 차치하고 그 회사에서 인턴에게 지급을 했어야 할 정부 지원금을 일부 회사에서 돌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체불, 그러니까 임금을 조금 적게 줬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니까 고려대학교 학생 그 온라인 게시판 이런 데에 내가 그 조대엽 교수, 그 당시 교수니까 교수 회사에서 일을 하고 5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글들도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조대엽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거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 후보자 전문성 부분에도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정치 편향성도 심하다 이런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던 18년 동안 이 뭐 고용, 노동 이런 관련 주제 강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과거 70여 건의 언론 기고문 중에도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던 기고가 한 2건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지명할 때는 역시 전문가답게 뭐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 이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정면으로 지금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문제는 좀 정의당에서도 정의당이 좀 노동 옛날에 심상정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동 대통령 할 정도로 정의당에서도 지금 노동 현안에 대해서 모르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채택이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도 지금 그 음주운전이나 이런 논란으로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정의당마저도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좀 인사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새로운 의혹이 또 하나 제기가 됐는데 조 후보자의 아내가 부동산 매매 당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시세가 2004년도에 아파트 시세가 2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매가를 8천만 원대로 신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의 아내 일단은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난 잘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후보자에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가면 본인도 입장을 좀 어느 정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박상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